오히려 실물은 투자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장기로 이렇게 롱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유리한 이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CME에서 여러분들 또 증거금 인상을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은이랑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카고 거래소에서 증거금 인상을 해도 이게 뭐 별 대수가 아닌지, 혹시나 이것 때문에 더 폭락하는 건지 또 이렇게 두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카고 거래소에서 증거금 인상한 게 아마도 이거는 이제 크게 뭐라고 해야죠? 가격에 이 폭락에 크게 이렇게 작용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이거 여러분들 배우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뭐 금이 뭐 4,640달러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은이 지금 보니까요 91달러 돌파하고 가고 있어요. 와, 대박입니다. 은이 지금 미친 듯이 계속 가고 있고, 뭐 100달러 넘어간다, 이거는 예전부터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100달러는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100달러는 넘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때 거의 뭐 70달러 80달러 전후에서 지금 뭐 100만 유튜버가 말했었잖아요. 100만 유튜버 연구소 소장님이 은 너무 비싸다, 사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그분 반대로 하면은 먹는다고 하죠. 더 올라가 버렸죠. 야,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정말 대단하고, 그분의 예측을 반대로 하면 다 맞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이것도 고맙습니다. 지금 은이 고점이라고 말씀해 주셔갖고 더 올라가니까 더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요 전체적으로 은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금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역시 뭐 거시적인 이런 경제가 금과 은을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계속 압박을 주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뭐 중앙은행들은 반 트럼프 연대를 하면서 이 과도한 금리 인하 압박에 시장 금리가 지금 급등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데 막 이런데도 압박을 주면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달러에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 달러의 가치를 너무 요동치게 만든다. 그럼 달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시중에 이제 안전자산을 찾는 자금들은 금과 은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린 이 기축통화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점점 흔들리면서 그 수요가 이제는 금과 은으로 계속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주식이 사상 최고치죠.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은이 사상 최고치,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 구리가 사상 최고치, 플래티넘이 최고 기록, 그 다음에 머니마켓 펀드가 사상 최고치, 그 다음에 미국의 부채도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요. 재정적자 지출도 사상 최고치, 가계부채도 사상 최고치죠. 이거 미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가 정확히 같은 시기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 법정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금과 은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달러는 떨어지고, 그런데 원화의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게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환율 얘기도 맨날 제가 짧게 해드려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또 올려드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 은 가격이 지금 90달러를 넘어가면서 91달러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지금 시점에 오늘 캡처를 했는데, 야, 엔비디아를 뛰어넘었습니다. 엔비디아 시총을 은이 뛰어넘었다.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저번에 다뤄드렸죠. 그거 좀 많이 봐주세요. 엔비디아를 뛰어넘은 은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 영상 며칠 전에 찍었습니다. 그거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은이 시총이 5조 달러를 넘어섰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보면 CME가 지금 갑자기 증거금 계산 방식을 고정 달러 금액에서 이제는 명목상 백분율로 변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은 5%, 그다음에 은은 9%의 증거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CME는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형 공매도 세력 중 하나가 파산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 CME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마진을 인상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CME 그룹은 금과 은의 증거금 고정 여기 이렇게 했다.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은요, 금과 은 가격이 오를수록 공매도 세력은 더 많은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합니다. 금속 공매도 비용이 훨씬 더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페이퍼 트레이더들에 의해 더 빨리 압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강제 커버링이 생기면서 변동성이 증가하고요. CME는 시장이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시장이 불안정할 때 마진을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숏 종이 페이퍼 숏이거든요. 페이퍼 숏 공매도는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피지컬 실물 소유자는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락세가 아니고요,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물론 저는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이런 지금 원자재 이쪽 주식은 잘 안 다뤄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크게 금과 은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진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원자재 투자 자체적인 게 뭐냐면 이 레버리지로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투기 세력들이, 그래서 투기 열풍을 막 조성하잖아요. 금과 은이 오른다, 은이 왜 오를까 막 이렇게 조성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공매도로 전환을 해서 따다다다다 때리면서 가격을 폭락시키잖아요. 악재나 아니면 이벤트 조작을 이용해서 폭락을 유도하고, 개미들도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패닉셀을 계속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큰 수익을 올렸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상하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서, 예전부터 이거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도 원자재는 위험하니까 다루는 게 아니다. 왜냐, 거기는 큰 손들의 놀이터기 때문에 개인이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냐, 걔네들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가격을 억지로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조작을 시켜버리니까,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써서 그렇게 조작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CME가 계속 이 마진율을 올리잖아요. 이 증거금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요, 희소식이 뭐냐, 이제는 쓸데없는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 겁니다. 이게 줄어들면서 이제 예전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원래 막 시장을 막 위에까지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점점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실물은 투자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장기로 이렇게 롱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유리한 이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룰 변경에 의한 시장 통제와 실물은의 진짜 가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마진율 변경 사건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시장 구조를 이용한 가격 통제로 해석하고, 그 행위가 왜 실물은 이 은의 본질적인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퍼은 그러니까 종이은 시장은 규칙으로 조작 가능하지만 실물은 시장은 현실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수요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가리키는 방향은 단기 변동이 아니라 장기 부의 이동이다. 그래서 이래서 지금 이제는 실물 투자자들이 아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상황 개요. 자,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직전 상황 1월 12일 은 가격이 온스당 85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선물 시장에서는 93달러에 거래가 됐고요. 실물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실물 부족 신호가 명확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 인식으로는 페이퍼 시장, 선물과 ETF가 시장과 실물 시장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물 인도 압박이 커지며 숏 포지션 위험이 급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CME는 마진 시스템 자체를 즉시 변경한다고 발표한다고 합니다. 발표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걸 바꿨냐, 이 레버리지 이 규칙을 어떻게 바꿨냐, 이거 짧게 설명드리자면, 원래 이것도 내일 또 해드릴 게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사실, 선물 계약 또 CME에서 또 다른 규칙을 또 발표했거든요. 그것도 그 비밀에 대해서 내일 얘기해드리고요. 오늘은 또 이거 재밌으니까 이거 해드릴게요. 자, 한 계약당 원래 은 5,000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85달러 기준 명목 가치가 42만 5천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계약당이요. 그래서 기존 마진이, 증거금이, 고정 마진이 32,500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약 13대 1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 구조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도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은 가격 상승에 베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ME에서 변경 내용을 보자면, 기존에 이제 고정 금액 32,500달러 있잖아요. 여기에서 변경을 하면은 명목 가치의 9%, 그러니까 85달러 기준 신규 마진을 보자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38,250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5,750달러, 약 17.7%가 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순한 인상폭이 아니다. 랠리 도중 사전 경고 없이 구조 자체를 바꾼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가격이 아닌 참여자 구성을 바꾸는 조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이렇게 또 저녁에 새벽에 바꿔버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마진 구조는 원래 고정해서 이제는 9%로 바꿨고요. 명목 가치에. 그 다음에 계약 규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또 바뀌었죠. 이렇게 17% 올랐고요. 레버리지 배수도 13대 1에서 약 11대 1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발효 방식이 경고 없이 야간 공지 후 즉시, 그래서 강제 재정산 유도를 했다. 재청산이죠. 청산을 유도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변동성 상승기 마진 인상으로 선물 거래소의 일반적인 관행이고요. 다만 타이밍이 문제다. 왜냐? 가격이 급등하는 와중에 갑작스러운 적용으로 레버리지 롱에 집중 타격을 했다. 그래서 비율 제로의 전환 의도.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비율제로 전환 의도가 뭐냐?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면 마진도 계속 상승. 그래서 추가 강제 청산 압박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요 계속 이제 명목 가치의 9%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서워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 인상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실제 효과가 뭘까? 마진콜, 그러니까 증거금 메커니즘이 뭐냐? 이미 최대 레버리지를 사용한 개인 투자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A는 뭐냐? 즉시 추가 현금을 투입을 하거나, 두 번째는 포지션 청산을 당하거나. 그래서 대부분 A가 불가능하죠. 왜냐? 레버리지 하시는 이런 강심장분들은 전체 풀 베팅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B죠. 강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수천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동시에 매도를 할 것이고요. 펀더멘탈 변화 없이 가격이 급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가격이 급락해버린다는 얘기죠. 실제 가치랑 다르게. 그래서 하락의 원인은 수요 감소가 아니라 규칙 변경이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발생하는 가격 하락은 시장 판단이 아니라 거래소가 설계한 기술적 청산 이벤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조작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 조작인가? 물어보면 시장 조작의 핵심은 정보를 왜곡하거나 규칙을 불공정하게 변경해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만드는 행위다. 그래서 이번 사례의 특징은 뭐냐? 은 가격이 숏 포지션이 불리해지자 거래소가 게임 도중에 규칙을 바꿨다. 그래서 결과 개인 투자자가 축출되고, 그 다음에 대형은행의 숏 포지션 분할이 완화됐다. 왜냐? 가격이 급격하게 못 올라가게 막아주는 거니까 숏 포지션 부담이 완화됐죠. 그래서 가격을 직접 조작하지 않고 참가자를 조작한 것이다. 야, 이것도 얼마나 이제 계속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계속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강제 청산의 연쇄 구조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CME에서 마진 인상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롱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인이거든요. 근데 올인한 상태이므로 추가 자본 즉시 조달 불가합니다. 그러면은 마진콜, 그러니까 청산이 발생하죠. 그래서 마진콜이 발생해서 선택지는 1번은 신규 자본이니까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이거 자본 투입하는 게. 그 다음에 선택지 2는 포지션 강제 청산, 그러니까 청산 당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천 명이 동시에 이제 매도 신호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은 단기 가격이 급락하면서 펀더멘탈 악화 없이도 매도세 강화 공포 심리가 추가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를 CME에서 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거 지금 2011년 증거금 인상이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거 사례를 또 가져왔거든요. 자, 2011년 실버 쇼크 때 1월 달에 은 가격이요 18달러에서 30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ME가 9일간 5차례 마진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6천에서 2만 1,000달러까지 350% 마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급락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 청산됐다. 여기 며칠 만에 30달러에서 26달러로 폭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 4월 실버 썬데이라고 해서 가격이 그래도 뭐 50달러까지 갔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대박이네요.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다시 50달러까지 갔다는 게 대박이고요. 그래서 시장 휴장 시간에 대규모 마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장 후에 50에서 42달러로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26달러까지 내려갔는데 6개월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버 선데이라고 해서 일요일 밤 대규모 인상을 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도 실물 소유는 줄지 않고 가격 하락이 원인이 돼서 규칙 변경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6년은 구조적으로 이게 동일하거든요. 자, 비율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17.7% 플러스 돼서 단기 하락 압박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 가격이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은 가격 검색해 보니까 뭐 이제 91달러, 이제 92달러까지 가려고 지금 계속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실물 수급을 분석을 해드리자면 지금은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번엔 다르다. 이게 주식 격언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인데요. 진짜 여러분들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왜냐? 실물 수급을 봤을 때 공급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 광산 생산이 정체됐다. 그래서 새로운 고품질 은 광맥 개발이 부족해서 한 10에서 15년 리드 타임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광산 채굴 심도도 증가가 돼서 채산성이 악화됐고, 결론은 공급 확대에는 단기 3, 5년에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제한이 있죠. 그래서 24년, 25년 중국은 전략 물자로 은 수출을 규제 강화를 시작했다. 그래서 글로벌 은 공급의 30에서 40%가 중국발이었는데요. 이 수급 구조 변화는 가격 상승 압박 요인이 되면서 결론은 공급 감소 요인이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창고 재고가 급감을 했다. 코맥스 창고 지금 20년에 1억 온스에서 이제 26년에 3,500만 온스로 감소를 했고요. 런던 OTC 시장에서는 물리적 인수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진행 중이고, 결론은 즉시 인수 가능한 재고 위험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물은이 부족하니까 과거 이제 지금 뭐 증거금 인상을 한다고 해서 종이를 조작한다고 해서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수요 증가 요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적 수요가 증가를 했다. 은에 대해서 지금 보면 태양광이 지금 수요 증가율이 35에서 40%라고 하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가 20에서 25%, 그다음에 5G 반도체가 15%, 그다음에 의료기기가 8에서 12% 플러스, 전자 기전이 기저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령화 추세, AI 칩셋 수요, 그다음에 EV 생산량 증가, 그다음에 글로벌 탈탄소 정책 때문에 은의 수요가 지금 보면 산업 수요만 연 8에서 10% 증가 추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증거금으로 이렇게 선물 가격을 떨궈도 계속 올라가게 돼 있다. 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상하이 프리미엄을 보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25년 중후반에는 프리미엄이 2달러에 3달러였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였는데요. 26년 초에는 어떻게 됐냐? 지금 보면 8에서 10%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긴장 신호고요. 현재는 14달러 프리미엄, 높은 긴장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이 물리적 수급이 꽉 조여 가는 중이다. 그래서 런던 현물의 85달러 플러스 프리미엄 14달러, 그러니까 실질 중국 구매가가 99달러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ME 선물이 아무리 내려가도 실물 딜러들은 현재 선도 가격에 묶여 있다. 그래서 실물과 페이퍼 가격이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 조정은 그러면은 시장 조작인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 입장으로는 CME 규제 기관은 공식 명분은 이겁니다. 변동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목적, 시장 안정성 확보이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합법, 그 다음에 거래소는 마진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증적 분석으로 봤을 때 구조적 효과는 뭐냐, 이 마진을 올리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결국은 명확한 개인 농 강제 청산 메커니즘 발생하고요. 수혜자는 마진이 충분한 대형기관과 숏 포지션 은행이 될 것이고, 피해자는 레버리지에 몰빵한 개인, 대부분 개인이죠. 그렇게 될 것이고, 의도 판단은 증명이 불가능하다. 의도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증명이 불가능하고요. 결과 패턴성, 그래서 2011년 정확하게 이걸 재현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 조작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변경 효과가 명확하고 합법적 조작이라는 모순적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합법적으로 조작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을 청산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은행 숏 포지션 리스크 분석을 해보자면 이 코맥스 은 선물 포지션 구조는 개인 헤지펀드는 주로 롱이고, 그래서 물리 인수도 의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리로 또 이제 인수 받으려고 하는 것도, 실버바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의도가 있고요. 대형 은행은 주로 숏이다. 그래서 스트리핑, 그다음에 베이시스 트레이딩 뭐 이런 걸로 하고 있고, 숏 포지션 규모는 추정 2천억에서 200억에서 죄송합니다. 20억에서 30억 온스다. 그래서 연간 공급의 2에서 3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은행의 위기 시나리오를 보자면은요. 만약에 이제 은가격이 85달러에서 375달러까지 4.4배 간다고 하면은요. 숏 포지션이 25억 온스에서
곱하기 뭐 이렇게 375 마이너스 85 해서 580억 달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본 대비 심각한 손실 규모고요. 실물 인수 압박이 계속되면 은행이 숏 커버에 대한 막대한 비용 발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안 좋아질 거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물 은의 가치, 이 바닥을 만드는 요인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산업 수요, 태양광, 전자, 방산 등의 미사일에도 뭐 15kg 정도 한 발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구조적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물 공급 제한이 있습니다. 수출 제한.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이 프리미엄 확대, 그러니까 현물 선물 괴리가 커지고 있고요. 코인바 프리미엄 그리고 리드타임 납기가 지연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실버바 사면은 진짜 금은방 가보세요. 뭐 금은방이 싸다고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은방에서 요즘 못 구하거든요. 그다음에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이라는 속성이 있다. 실물은요. 그다음에 CME가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은 선물, 종이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축소시키고요. 단기 변동성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약한 손, 그러니까 현금 부족을 퇴장시키기가 가능하다. 못하는 것은 뭐냐? 실물은 옷을 더 생산하기, 그다음에 산업 구매자의 물리적 소요를 제거하기, 그다음에 현물 프리미엄을 영구히 없애기, 이렇게 못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룰 변경은 시간을 벌고 공포를 만들 뿐 장기 가격 목적지, 뭐 원고에서는 뭐 375달러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마진 규칙을 바꿀 수는 있어도 은을 새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래소는요. 그래서 산업 수요를 중단시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조작은 시간을 벌 뿐 결말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물은 보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실물 이거 실버바 진짜 요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진짜 힘들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인터넷 링크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한 번씩 클릭해 보셔서 혹시 있는 거 찾으셔서 그렇게 실버바는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톰 브래드쇼에 38%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톰 브래드쇼가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지난 50년 동안 금이 1년 동안 38% 이상 상승을 하면은요 12개월 내 침체 확률이 100%라고 합니다. 이 톰 브래드쇼가 이렇게 뭐 이론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보시면 25년 금이 40%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은 경고 신호가 활성화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6년에서 28년 침체가 올 것이고 연준은 유동성이 폭발할 것이고 금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톰 브래드쇼가. 그래서 이거 제가 다음에 제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한번 이것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요, 1973년에 40% 상승을 했을 때 1974년 대침체가 발생을 했고요. 80년에 100% 금이 상승했을 때 81년, 82년 침체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뭐 폴 볼커가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었죠. 그 다음에 지금 2008년에 30% 상승했을 때 금융위기가 심화됐었다. 그리고 2020년에 25%가 올랐는데 신호는 미발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5년에는요 예측 단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0% 상승했는데 지금 예측 단계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런데 샘플 수가 적어서 성공 사례가 3개, 100% 성공률을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 조금 섞여 있다. 그래서 다만 위기 신호로서의 유의미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 또는 경기 불안의 신호라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기축통화의 이제 변화, 기축통화의 위기, 이런 것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즘은 이제 기축통화가 바뀌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침체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실물 자산이 재평가했는데 그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저기 2008년 때 경기 침체 초기 1에서 3개월 때는요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모든 자산이 동반 매도됩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암호화폐 다 매도가 되면서 금은도 초기에는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례 지금 2008년 금은 초기에 3개월 동안 850달러에서 700달러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체 중반 3개월에서 12개월 이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요. QE를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그러면 통화가 팽창하고 달러 공급 수조 단위가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수조 단위 달러가 투입이 되고요. 달러 약세 플러스 인플레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물 자산 금은이 급등을 한다. 2008년 이후 금이 850달러에서 1900달러로 140% 상승을 했고요. 은은 8달러에서 49달러로 512%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375달러가 과연 갈 수가 있을까, 이 목표 타당성을 봤을 때 뭐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이렇게 쭉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이렇게 설명 안 해드릴게요. 이렇게 가능하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쭉 극단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랑 통화 공급 그러니까 공급 부족 기반으로 했을 때 3년 걸리면은요
106달러에서 111달러 갈 수 있고요. 이거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통합 팽창 기반으로 봤을 때는 5에서 10년에서 170에서 213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통화 위기, 기축달러 위기가, 달러 위기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340에서 383달러가 갈 수 있다. 이거는 낮음에서 중간 단계의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위기가 온다고 하면은요, 383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진을 이렇게 올리는 CME의 진짜 의도는 뭘까? CME는 이 다가올 금융 충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 후 은 가격 폭발할 것도 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은에 대해 구조적 숏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랠리 초기에 개인 투자자를 제거해 은행들이 낮은 가격에서 숏을 정리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즉, 이 조치는 위기를 대비한 은행 보호 장치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종이 가격이랑 실물 가격이 괴리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CME 선물 가격이요, 82에서 85달러 변동성이 높은데 상하이 현물은 93달러에서 99달러, 그래서 미국 소매 현물은 95에서 105달러 딜러 프리미엄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 인수도 이제 8주 이상 지연되고요, 증권 한정 판매도 되고 있다. 그래서 괴리의 의미는 뭐냐? 페이퍼 시장에, 그러니까 종이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선물이 현물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실물 긴장도 심화가 되고 있고, 딜러가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하려는 이유도 리스크 회피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구조적 전환 신호를 봤을 때 거래소 통제력이 약화되고 실물 시장 우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 실물이 이제 진짜 승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괴리 확대 시나리오를 보자면요, 현재 상황은 이 페이퍼, 그러니까 종이 가격이 82달러고 실물이 99달러로 괴리가 17달러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심화 시나리오는 CME가 마진율 또 재인상을 하고요, 레버리지 롱 재청산이 되고 실물 가격이 75달러로 폭락, 그다음에 실물은 공급 부족으로 110달러 유지, 그럼 괴리가 35달러로 심화되고요. 결과는 개인 투자자는 페이퍼에서 손실, 그다음에 실물 보유자는 이득이 된다. 그래서 추가 강제 청산은 실물 시장으로 대량 이동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실물 재고가 급감을 하고요, 가격 급등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괴리가 클수록 이 종이 시스템은 붕괴 위험이 증대되고 실물 쏠림 현상이 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퍼 시장과 실물 시장의 극단적 괴리가 발생을 하면요, 자, 페이퍼 시장, 종이 시장은 마진 인상, 레버리지 축소, 강제 청산, 가격 압박, 공포를 조성하거든요. 실물 시장은 상하이는 93달러 유지, 그 다음에 미국 실물 프리미엄은 아까 8에서 15달러 유지, 지금 뭐 조폐국 공급 지연 8주 이상, 그 다음에 실물 부족이 발생한다. 그래서 변한 것은 실물의 이 현실이 아니라 페이퍼 카지노의 규칙뿐이다. 그러니까 실물을 보유한 사람이 결국은 시간이 승자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 투자자를 위한 행동 원칙은 뭘까? 자, 실물은 보유자는 절대 단기 가격에 흔들리지 말 것. 그 다음에 페이퍼 가격은 왜곡될 수 있음. 그 다음에 실물 시장이 최종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실물을 믿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선물 투자자는 추가 자본이 있다면 마진 충족 후 보유 유지. 그 다음에 자본이 없다면 선물 정리, 실물 은으로 이동해라. 실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직 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편한 가격이 아니라 이 존재하는 가격에 사야 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은 가격이 인터넷에서 사는 거는 너무 비싸네요, 금은방 가보세요,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살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뭐 비싸다 싸다 따질 데가 없다니까요. 은 가격 지금이, 제가 예전부터 40달러 때부터 계속 실버바 사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90달러 넘었는데 지금도 뭐 비싸다고 또 하면은 할 말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격이 아니라 여러분들 물량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제 실버바 이제 아마 내년 올해만 해도, 올해 말만 돼도 실버바 없어서 아예 못 살 겁니다. 돈 주고도 아마 이제 못 사는 시기가 올 겁니다. 내년에는 아예 못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수 있을 때 살 분들은 빨리 실물로 사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벌어질 일은 뭐냐? 죽어가는 종이 시스템, 페이퍼 시스템, 그 다음에 부족을 외치는 실물 시장, 규칙을 바꿔 연명하는 거래소, 그 다음에 침체를 앞둔 금융 시스템, 구조적 쇼신 은행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개인 투자자들,
이 모든 신호는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게 뭐냐? 조작은 시간을 벌 뿐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현실은 실물은의 희소성이고 그 결말은 뭐 375달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에 팔 시기가 아니라 조작이 드러날 때 현실에 베팅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긴 결론은 제가 긴 이런 해석은 내일 해드리든지 아니면 다음에 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골드바 이 실물 투자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이제 살 수 있냐 살 수 없냐 차이가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골드바 뭐 지금 이거 제가 여기 지금 캡처했을 때보다 또 올랐습니다. 골드바도 오르고요. 실버바는요. 제가 여기 또 매번 말씀드리죠. 6월 13일 날 실버바 여기서 샀어요. 이 쿠팡에서 샀는데 204만 원에 한 개 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여기 나와 있죠. 479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니까 500만 원 넘고요. 한 600만 원까지도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버바가. 이렇게 거의 6개월 만에 거의 3배가 가까이 늘었죠. 그리고 이렇게 늘면은 중요한 거는 이 은실물 투자는요. 팔 때는요. 여러분들 차익이 없습니다. 차익 과세가 없습니다. 처음에 살 때만 부가세 10% 내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올랐을 때 엄청나게 올랐을 때 세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실물 투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이제 실버바 실물 투자 하시고 싶다 이렇게 골드바 실물 투자 하시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거 영상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뭐 왼쪽이든 아니면 아래든 이렇게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실버바랑 골드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자세히 보기 클릭하면은 쿠팡으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뭐 실버바 골드바 뭐 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책이나 아니면 뭐 금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패딩이나 옷이나 식료품이나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로 한 거 그런 거 사주셔도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그런 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실물 투자도 여러분들 진짜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는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없어서 아마 못 사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나 정도는 마련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물론 이거 뭐 은이랑 실버바를 막 몇 억 막 투자해서 몰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저도 실버바 가끔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모으면은 포트폴리오 얘기 분산 차원에서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